너희의 죄는 두 가지다. 첫째, 신성한 치킨을 엎은 죄. 둘째, 내 배달 시간을 지연시킨 죄. 단 60초 만에 쓸어주마. 풍류를 모르는 고철 덩어리들. 야경 감상에 방해된다. 꺼져라. 니놈의 그 1,000억 원짜리 종이 쪼가리가 내가 컵라면 있기를 기다리는 3분의 평화보다 값지단 말이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작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의 봄, 인천 구월동의 대기는 늘 그렇듯 매연과 바다 냄새가 적절히 섞인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부, 낡은 빌라 옥상의 평상은 천하제일 검. 천무진에게 있어 중원의 그 어떤 영산보다도 아늑한 수행처였다. 무진은 젓가락을 들어 갓 튀겨진 후라이드 치킨의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박 사장의 대박 치킨은 튀김옷의 두께가 0.5를 넘지 않으면서도 그 바삭함은 강철의 강도를 자랑했다. 오늘의 화력은 평소보다 3도 정도 높았군. 덕분에 수분감이 억제되어 바삭함의 극기에 달했어. 무진이 감탄하며 치킨을 입에 넣으려던 찰나였다. 옥상 아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화광 마이너스. 이어지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절뚝거리는 발소리. 무진의 귀는 이미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현대 무림수아이자 배달의 동반자인 김태식이었다. 무너진 배달원의 자부심 옥상 문을 열고 나타난 태식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경이었다. 그의 상징과도 같던 형광색 배달 조끼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헬멧의 실드는 누군가의 구두발에 짓밟힌 듯 선명한 발자국이 찍힌 채 깨져 있었다. 태식의 손에는 찌그러진 배달통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처참하게 뒤섞인 양념 치킨의 잔해들이 핏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네, 대장님. 태식은 평상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았다. 그의 왼쪽 눈은 보라색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 끝에서는 비릿한 혈향이 풍겼다. 무진은 들고 있던 치킨 다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평상 위에 놓인 왕뚜껑 컵라면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옥상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말해라. 어떤 놈이냐?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다. 이 목소리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과거 아수라 신디케이트의 간부 10여 명을 한자리에서 참살했을 때도 대장은 이런 목소리였다. 재물포파 놈들입니다요. 하우스 배달을 갔는데 돈을 주기는커녕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는 배달 늦었다고 음식 상태가 이게 뭐냐고. 음식 상태? 예. 놈들이 제 머리채를 잡고 엎어진 치킨 위로 처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천 땅에서 장사하려면 자기들한테 통행세를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앞으로 배달원들 다리를 하나씩 부러뜨려 놓겠다고 협박까지.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무진을 진정으로 분노케 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다. 그리고 대장님이 지난번 한세아 본부장한테 선물 받으셨던 그 한정판 왕뚜껑 골드 에디션 티셔츠, 놈들이 비웃으면서 찢어버렸습니다요. 우두등 마이너스. 무진이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던 은거 기인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배달은 신성한 의식이다. 배고픈 자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재화를 얻는 경제의 혈맥. 그런데 그 혈맥을 조폭이라는 기생충들이 가로막고 심지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고귀한 굿즈를 모욕했다.
재물 폭파라 했느냐? 예. 요새 인천 남부권을 통합하겠다고 설치는 신흥 조직인데 뒤에 정치권이나 건설사가 있다는 소문이. 무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옥상 바닥의 시멘트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먼지가 휘날렸다. 그는 옥상 구석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박아두었던 그것을 집어들었다. 길이 1.2m,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슨 쇠파이프. 하지만 무진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던 검존의 신검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정치권? 건설사? 태시가 중원에서도 그런 놈들이 있었다. 관무 불가침이라며 관아의 힘을 믿고 설쳐대던 쓰레기들. 무진이 쇠파이프를 한번 가볍게 휘둘렀다. 파암 마이너스.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이 진공 상태를 만들며 옥상 난간의 화분을 박살냈다. 하지만 내 검은관을 따지지 않았지. 오직 도를 어긴 자는 목을 칠 뿐. 무진은 깨진 헬멧 사이로 눈물을 흘리는 태식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 한 번에 태식의 몸속을 돌던 어혈이 풀리고 부어올랐던 상처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가자. 오늘 인천의 밤은 조금 길어질 거다. 네, 대장님. 혼자서 가시게요? 놈들 하우스에만 수십 명이 깔려 있을 텐데. 수십 명? 무진이 서늘하게 웃었다. 내공을 잃고 이 미천한 몸으로 환생했다 하나 잡초 수십 포기 뽑는데 일손이 더 필요하겠느냐? 시동 걸어라. 잠시 후 구월동의 정막을 깨는 오토바이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찌그러진 배달통을 단 채 달리는 낡은 시티백. 하지만 그 위에 올라탄 사내의 등. 뒤로는 거대한 흑룡의 환영이 인천 도심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고 있었다. 인천 조폭들에게 그날은 재앙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천하제일검 검존 천무진. 그가 마침내 현대 무림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구 통일이라는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인천 재물포역 인근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당구장이었으나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판돈. 수억 원이 오가는 재물포파의 불법 도박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실내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거친 욕설과 함께 화투패 섞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한복판 소파에 길게 누워 태식이 배달해온 치킨을 짓씹고 있던 사내가 있었다. 재물포파의 행동대장 작두 박칠성이었다. 야, 아까 그 배달온 놈 티셔츠 말이야. 그거 은근히 재질 좋더라. 내가 찢어버리긴 했는데 어디 한정판이라나 뭐라나. 칠성이 비웃으며 닭다리뼈를 바닥에 뱉었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치던 그때였다. 쾅 마이너스. 강철로 된 이중 잠금 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실내로 날아들어왔다. 비명과 함께 도박판이 뒤집혔고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두 명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절뚝거리는 김태식, 그리고 그 앞에 선 검은 후드티 차림의 사내 천무진이었다. 뭐야, 이 새끼들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칠성의 부하. 열댓 명이 순식간에 강목과 사시미칼을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무진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치킨 조각들, 그리고 구석 쓰레기통에 처박힌 찢어진 노란색 티셔츠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식아. 예, 대장님. 저기 널브러진 치킨. 박 사장이 오늘 새벽부터 염지하고 튀겨낸 거다. 농민의 피땀과 장인의 혼이 담긴 결과물이지. 무진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저 티셔츠는 세아가 내 생일이라고 줄 서서 구해온 귀한 물건이다. 너희는 오늘
단순히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한 사내의 소중한 일상과 미식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가서 저 새끼 아가리부터 찢어. 칠성의 포유와 함께 조폭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왼쪽에서는 강목이, 오른쪽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이 무진의 급소를 노리고 쇄도했다. 쉬잉 마이너스. 무진의 발이 가볍게 지면을 스쳤다. 미세한 보법이었으나 조폭들의 눈에는 무진의 신형이 세계로 분신한 듯 보였다. 깡, 과직. 단 2번의 타격음. 쇠파이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휘어지며 강목을 박살내고 이어 조폭들의 손목 골격을 정확히 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3명의 장정이 바닥을 굴렀다. 내공이 없으니 무거워진 검노를 기하학적 궤도로 보완해야 하는군. 무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남은 인원은 10명 남짓.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눈앞의 사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주위로 일렁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지하 공간의 산소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 새끼 봐라. 연장 챙겨. 다 같이 달려들어. 칠성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조폭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검존 육식 제1장 폭풍풍우. 무진의 손에 쥐인 쇠파이프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녹슨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달러 1.2M 파이프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압이 지하실의 담배 연기를 순식간에 걷어냈고 회전하는 원 무늬가 거대한 방패처럼 무진을 감쌌다. 퍽! 과드득! 퍽! 공간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조폭들이 마치 낙엽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쇠파이프가 조폭들의 어깨, 명치, 허벅지를 스칠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단 1분. 도박장에 서 있는 사람은 무진과 겁에 질린 태식, 그리고 소파 뒤로 숨으려던 박칠성 뿐이었다. 무진이 피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칠성에게 다가갔다. 지익 마이너스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사신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너 누구야? 화정동 식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우리 형님이. 형님? 좋다. 내 형님이라는 놈에게 전해라. 무진이 칠성의 머리맡에 쇠파이프를 꽂아 넣었다. 파이프가 바닥 콘크리트를 뚫고 깊숙이 박혔다. 인천의 모든 배달 구역은 이제 검존의 영역이다. 자릿세를 받는 놈, 배달원을 괴롭히는 놈, 그리고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놈은 이 파이프처럼 바닥에 박아주겠다고. 무진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티셔츠를 소중히 수거해 품에 넣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태식의 등을 밀었다. 가자 태식아. 박 사장님한테 가서 치킨 한 마리 새로 튀겨달라고 해야겠다. 이번엔 내가 쏴라. 태식은 눈물을 닦으며 크게 대답했다. 예, 대장님. 아니 형님. 그날 밤 재물포파 하우스의 몰락은 인천 지하 세계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전설의 배달원, 아니 검존의 전국구 통일 전쟁이 화려하게 막을 올린 것이다. 인천 송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느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평소라면 정적만이 흘러야 할 이곳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 안에는 인천의 밤을 지배한다고 자부하는 3명의 거물이 앉아 있었다. 연수동을 기반으로 한 유흥업계의 대부 골드문의 황 사장, 남동공단의 인력시장을 장악한 철강파의 이대두, 그리고 구월동 일대의 사채업을 주무르는 블랙머니의 최 여사까지. 그들 앞에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사진 몇 장과 박살난
쇠파이프에 파편이 놓여 있었다. 작두 박칠성이가 단 한 명한테 썰렸다고? 황 사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칠성은 비록 무식하지만 힘 하나만큼은 인천에서 손꼽히는 놈이었다. 그런 놈이 부하 30명과 함께 지하실에서 청소당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것도 무슨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낡은 시티백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원이라던데? 태식이라는 놈의 대장 노릇을 하는 놈이라고 하더군. 이대두가 굵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쳤다.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최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입을 열었다. 그놈 이름이 천무진이랍니다. 아수라 신디케이트가 공중분해됐을 때도 그 뒤에 이 남자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어요. 한세아 본부장하고도 긴밀한 사이라나 뭐라나. 한세아? 거 재벌집 막내딸이 왜 그런 시골뜨기 배달원하고 엮여?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박칠성이 놈이 털리면서 그 배달원 놈이 선포했다더군. 인천의 모든 배달 구역은 이제 자기 영역이라고. 자릿세 뜯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야. 방안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조폭들에게 배달업체나 노점상들로부터 걷는 자릿세는 무시할 수 없는 고정 수입원이었다. 그걸 건드린다는 건 사실상 인천 전체 조폭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우리 밑바닥부터 흔들립니다. 황 사장, 어떻게 할 거야? 황 사장이 잔을 비우며 살기등등하게 웃었다. 어떡하긴. 인천에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법이지. 각 구역 에이스들 다 소집해. 그 배달원 새끼 오토바이 위에서 다시는 못 내리게 다리를 분질러 주지. 그 시각 9월동 대박 치킨 본점. 천무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상에 앉아 갓 튀긴 치킨을 음미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태식이 박 사장에게 얻어맞은 얼굴에 달걀 마사지를 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다. 대장님,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 쇠파이프 휘두르실 때 저는 무슨 용이라도 승천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끄럽다. 무릇 무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부당한 압제에 항거하기 위함이라 했다. 너도 그 정도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배달통이나 똑바로 고쳐놔. 무진이 무심하게 닭다리를 뜯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이미 심리 밖의 살기를 느끼고 있었다. 인천 바닥의 탁한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평범한 양아치들이 아니었다. 피냄새를 좀 맡아본 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쥐새끼들이 드디어 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군. 무진은 단전에 미약하게 고인 진기를 살폈다. 현대의 영양가 높은 식단 덕분인지 아니면 한세아가 공수해준 고가의 영양제 덕분인지 내공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비록 전생에 일할 10%도 되지 않지만 이 정도면 현대의 연장을 든 무리들을 상대하기엔 차고 넘쳤다. 태식아. 예, 형님. 내일은 월미도로 배달콜이 많이 들어올 것 같구나. 예. 갑자기 월미도는 왜요? 무진이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기가 탁 트여서 쓰레기들 분리수거하기에 딱 좋은 장소거든. 무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인천 연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아오고 있었다. 검존의 쇠파이프가 다시 한번 예리한 공명음을 내며 전율했다. 전국구 통일을 향한 거대한 서막, 월미도 대첩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인천의 명물, 월미도 테마파크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비명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월미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거대한 대관람차는 멈춰섰고 즐거운 음악 대신 수백 명의 사내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살기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인천 연암.
연수동, 남동공단, 구월동을 주무르는 거물들이 보낸 에이스 300여 명이 월미도 광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월미도의 상징이자 가장 악명 높은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이 거대한 원형 무대처럼 버티고 있었다. 왔냐, 배달원 새끼. 철강파의 행동대장 강두식이 거대한 해머를 어깨에 맨 채 침을 뱉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강목과 쇠파이프,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들고 무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천무진은 평소 타던 낡은 시티백 오토바이를 광장 한복판에 세웠다. 무진은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늘 쓰던 녹슨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디스코 팡팡의 난간을 넘어 원형 무대 위로 올라갔다. 오늘 본자가 너희에게 진정한 진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한 놈도 빠짐없이 2위로 올라와라. 분리수거는 한 곳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강두식의 호령과 함께 수백 명의 조폭이 디스코 팡팡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순간 기구 조종실을 점거하고 있던 무진의 하수인이 버튼을 눌렀다. 콰 디스코 팡팡이 미친 듯한 속도로 회전하며 상하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중심을 잡지 못한 조폭들이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졌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천무진만은 마치 평지에 서 있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검존 육식 무진의 쇠파이프가 바닥을 가볍게 쳤다. 순간 기구의 진동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충격파가 원형 무대 전체를 휩쓸었다. 달려들던 조폭 수십 명이 공중으로 붕괴하듯 떠올랐다. 무진의 신형이 환영처럼 움직였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조폭들의 급소가 정확히 타격당했다. 팡팡 기구의 불규칙한 반동을 오히려 자신의 보법에 이용하는 무진의 움직임은 흡사구름 위를 거니는 신선과 같았다. 강두식이 해머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무진은 쇠파이프 끝으로 해머의 중심축을 살짝 비틀었을 뿐이다. 해머는 그대로 강두식의 발등을 찍었고 무진은 이어지는 회축으로 그의 턱을 날려버렸다. 단 5분, 월미도 디스코 팡팡 위에는 단 한 사람, 천무진만이 서 있었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조폭이 기구의 반동에 몸을 맡긴 채 추풍낙엽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무진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며 멈춰 선 기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광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인천의 거물들 황 사장, 이대두, 최 여사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은 너희 차례인가? 무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월미도의 밤바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인천의 밤이, 아니 대한민국의 어둠이 검존의 발 아래 무릎을 꿇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월미도 광장에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다의 해풍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디스코 팡팡 주변의 추풍낙엽처럼 널브러져 신음하는 가운데 광장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던 세 명의 거물 황 사장, 이대두, 최 여사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천무진이 낡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녹슨 쇠파이프 끝에서는 아직도 희미한 푸른색 검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증명이었다. 자, 분리수거는 대충 끝난 것 같군. 이제 너희가 내뿜는 그 탁한 기운을 치워볼까? 무진의 한마디에 거구의 이대두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다. 네, 대형님. 제가 눈이 삐었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일대의 상권과 제가 가진 현금 30억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이어 유흥업계의 대부 황 사장과
사채업자 최 여사도 다급히 바닥에 엎드렸다. 제 유흥업소 지분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동 지하 경제를 형님께 고스란히 바치겠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인천의 밤을 지배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 단 한 명의 배달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본을 바치며 목숨을 구걸하는 총극. 하지만 천무진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수련하며 속세의 탐욕을 초월한 절대자, 무림의 정점에 섰던 사내였다. 돈, 지분, 무진이 코웃음을 쳤다. 너희가 입에 올리는 그 종이 조각들이 박 사장님이 갓 튀겨낸 치킨의 바삭함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너희의 그 알량한 구역이 내가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3분의 평화보다 가치 있단 말이냐? 쩌저정 마이너스. 무진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리찍자 대리석으로 된 광장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굉음을 냈다. 세 명의 보스는 기겁하며 머리를 땅에 박았다. 너희의 진짜 죄는 힘없는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짠 것이다. 배달원의 길을 막고 신성한 음식의 온기를 식게 만들었으며 상인들의 고열을 빨아 치킨 한 마리 사 먹기 힘들게 만든 죄. 그 죄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진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월미도 밤하늘을 찢었다. 본래라면 단전을 깨부수고 무공을 패해야 마땅하나 너희에겐 애초에 부술 단전조차 없으니 내 특별히 너희의 육신을 개조하여 사회에 환원시켜 주겠다. 예, 육신을 개조요? 황 사장이 창백한 얼굴로 되물었다. 무진은 뒤에서 오토바이를 지키며 덜덜 떨고 있던 태식을 불렀다. 태식아, 내일부터 당장 대박 치킨의 전속 배달 기사단이 생길 것이라고 박 사장님께 전해라. 그리고 이놈들에게 우리 배달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 영광스러운 제복을 입혀라. 다음날 오후 9월동 대박 치킨 앞. 평소라면 파리만 날리던 한적한 골목이 검은색 대형 세단과 수백 대의 오토바이로 꽉 막혀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기겁하며 창문을 닫았지만 골목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검은 정장에 우락부락한 문신을 한 수백 명의 장정들. 그런데 그들의 겉옷 위에는 하나같이 눈이 부실 정도로 쨍한 형광색 배달 조끼가 입혀져 있었다. 인천을 주름잡던 조폭 연합이 하루아침에 대박 치킨 전속 배달 기사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치킨집 안에서는 천무진이 평상시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왕뚜껑에 진한 국물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한때 인천의 제왕이었던 황 사장, 이대두, 최 여사가 형광조끼를 입은 채 공손히 치킨 상자를 포장하고 있었다. 대장님, 9월 주공 3단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2마리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이대두가 우렁차게 복창하자 김태식이 매의 눈으로 포장 상태를 점검했다. 태식은 이제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무진의 대리인이자 수백 명의 조폭 배달원을 거느린 총기사단장이었다. 어허, 이대두, 치킨 무 국물 안색에 테이핑 똑바로 안 합니까? 형님이 치킨 옹기 식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배달통에 보온제 더 팍팍 넣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총기사단장님. 과거라면 태식을 산 채로 묻어버렸을 이대두가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혔다. 무진은 왕뚜껑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 이제 인천 전역 어디든 15분 안에 갓 튀긴 치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 백성들 시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니 이것이 진정한 태평성대여 무림의 평화가 아니겠는가. 형님, 배달의 민족 출정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수백 명의 조폭 기사단이 동시에 우렁찬 함성을 내질렀다.
부릉 마이너스, 부르릉 마이너스.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일제히 시동을 거는 소리는 흡사 과거 중원을 호령하던 철기보의 진격 소리와도 같았다. 인천의 어둠이 걷히고 닭 튀기는 고소한 냄새와 형광조끼의 평화가 찾아왔다. 검존 천무진의 압도적인 무력이 이룩한 이른바 치킨의 맹세였다. 하지만 평화의 이면에는 항상 새로운 어둠이 싹트는 법.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대한민국 지하 경제의 70%를 쥐고 흔드는 전국구 최대 조직 한성길드의 수장 천태산이 거대한 창밖으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인천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인천연합이 단 하루 만에 와해되고 배달 대행업체로 전락했다고. 천태산의 두꺼운 손가락이 보고서를 구겼다. 그의 소나기 힘에 의해 티타늄 재질의 책상 모서리가 마치 진흙처럼 찌그러졌다. 그 역시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약물초인 혹은 숨겨진 무공의 전승자일지도 모르는 압도적인 기운이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어떤 미친놈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내 앞마당에 죄를 뿌려. 칼잡이들 100명 풀어서 당장 그 배달원 새끼 모가지를 따와라. 서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주마. 인천을 평정하고 평화로운 치킨 라이프를 만끽하려는 천무진. 그리고 그의 목을 노리고 다가오는 서울 최대의 폭력 조직. 현대의 강림한 무림 제1인의 두 번째 전쟁. 상경의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6년 4월의 끄끄트머리. 인천 구월동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다. 대박 치킨 앞 평상에는 천하제일검 천무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새로운 형태의 속세 영약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지름이 무려 30cm에 달하는 거대한 고기 튀김, 이른바 왕돈가스가 놓여 있었다. 돼지의 등심을 망치로 넓게 펴서 튀겨내다니. 튀김옷의 바삭함과 그 위에 뿌려진 데미글라스 소스의 묵직한 풍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구나. 서양의 요리법과 동양의 미식이 결합된 현대 요리학은 참으로 심오해. 무진이 포크로 커다란 돈가스 조각을 찍어 입에 넣으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 옆에서는 김태식 총기사단장이 무전기를 들고 인천 전역에 퍼져 있는 형광조끼 기사단 전직 조폭들의 배달 동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연수구 3번 기사, 콜 밀리잖아. 스로틀 좀 더 땡기고 신호는 무조건 지켜. 형님이 음식 씹는 것보다 법규 어기는 걸 더 싫어하신다. 평화로웠다. 조폭들이 자릿세를 뜯는 대신 배달 수수료를 챙기며 정당한 노동의 기쁨을 알아가고 인천의 밤거리는 오직 치킨과 피자, 냄새만이 가득했다. 무지는 돈가스 접시 옆에 놓인 마카로니, 샐러드를 씹으며 이 태평성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같은 시각 경인고속도로 위 무광블랙으로 도색된 대형 SUV 30대가 뱀떼처럼 줄지어 인천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번호판조차 없는 이 유령 같은 차량 행렬은 대한민국 지하 경제의 포식자 서울 한성길드 소속의 최정예 암살 부대인 그림자 분대였다. 행렬의 선두 차량 조수석, 한성길드의 최고 간부이자 암살대의 대장인 귀수가 서늘한 눈으로 태블릿 PC를 응시하고 있었다. 태블릿에는 낡은 시티백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는 천무진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고작 동네 배달원 하나 잡겠다고 우리 그림자 분대 100명을 전부 차출하시다니. 천태산 회장님도 인천 촌놈들에게 너무 겁을 먹으셨군. 귀수가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창틀을 두드리며 비웃었다.
도착하면 반항하는 형광조끼 입은 병신들은 전부 밀어버려라. 저 배달원 새끼는 산채로 사지를 잘라서 회장님 발밑에 던져줄 테니까. 해가 저물고 9월동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질 무렵 식사를 마치고 느긋하게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있던 무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평상을 스치고 지나가는 저녁 바람에서 지독한 피비린내가 묻어났기 때문이다. 끼잉 마이너스 쾅. 갑자기 대박 치킨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검은색 SUV 30대가 미친 듯이 난입하며 급정거를 했다. 도로를 지나던 시민들이 기겁하며 도망쳤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형광조끼 배달 기사단이 황급히 오토바이를 막아세우며 방어 진영을 짰다. 뭐야 시발. 니들 어디 소속이야. 여긴 검존 형님의 구역이다. 과거 재물포파 행동대장이었던 박칠성이 이제는 9월동 제1지부장이라는 명찰을 단 채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SUV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암살자 100명이 쏟아져 나오자 그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이고 말았다. 암살자들의 손에는 강목이나 사시미칼 같은 동네 양아치들의 연장이 들려있지 않았다. 소음기가 장착된 전술 권총, 고압 전류가 흐르는 3단봉, 심지어 투척용 단검까지. 그들은 철저히 훈련된 인간 병기들이었다. 인천 연합 병신들이 배달이나 처하고 있다니 꼴이 아주 볼만하군. SUV 무리 사이로 귀수가 걸어 나왔다. 그의 손짓 한 번에 암살자들이 일제히 형광조끼 기사단을 향해 덤벼들었다. 으악, 퍽, 과직.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대박 치킨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압 전류에 감전된 기사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그들이 배달하려던 치킨 상자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붉은 양념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다. 귀수가 쓰러진 박칠성의 머리통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소리쳤다. 천무진이라는 배달원 새끼 어딨어. 내 앞으로 기어나오라 그래. 찾을 필요 없다. 벌레가 제 발로 똥통을 파고 들어왔거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음성이 골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박 치킨의 문을 열고 나온 천무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노려보는 100명의 암살자가 아니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양념 치킨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희는 오늘 2가지 큰 죄를 지었다. 첫째, 갓 튀긴 치킨의 온기를 아스팔트에 씻게 만든 죄. 둘째, 개가천선하여 땀을 일하는 나의 기사단원들을 피 흘리게 한 죄. 무진이 허리춤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붉게 녹슨 쇠파이프를 천천히 뽑아들었다. 죽여버려. 귀수의 호령과 함께 소음기 장착 권총을 든 암살자 10명이 일제히 무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푸슉, 푸슈슉. 하지만 총알이 무진의 몸에 닿기 직전 무진의 신형이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졌다. 뭐야? 어디 갔어? 암살자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검존 육식 번쩍 마이너스. 골목에 노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강렬한 번갯불이 번쩍였다. 무진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쇠파이프 끝에서 응축된 진기가 마치 낙뢰처럼 뻗어나가며 암살자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관통했다. 팟, 콰광, 그악. 이건 말도 안 돼.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쇠파이프의 잔상이 번개처럼 한 번 번뜩일 때마다 암살자 5명의 뼈가 바스라지며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무진은 총알의 궤적을 춤추듯 회피하며 암살자들의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했다. 단 60초.
서울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한성길드의 최정예. 그림자 분대 100명이 단 한 명의 배달원 앞에서 전멸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바닥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신음하며 구르고 있었고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무진과 귀수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 미친 괴물 새끼가.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귀수가 품에서 은빛 단검 세 자루를 꺼내 무진의 심장을 향해 전력으로 투척했다.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독이 묻은 비수였다. 하지만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쇠파이프를 든 반대쪽 손을 가볍게 들어 날아오는 비수 세 자루를 검지와 중지단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낚아챘다. 암기술의 기본도 안 되어 있구나. 팅! 무진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낚아챈 비수를 그대로 귀수에게 튕겨냈다. 자신이 던진 속도의 2배가 넘는 쾌 속으로 역류한 비수는 귀수의 양어깨와 오른쪽 허벅지에 정확히 꽂혔다. 끄악! 귀수가 비명을 지르며 대박 치킨의 벽면에 그대로 거미처럼 처박혔다. 무진이 천천히 다가가 녹슨 쇠파이프 끝을 귀수의 목덜미에 겨누었다. 파이프 끝에서는 아직도 지지직거리는 푸른 전류진기가 맴돌고 있었다. 누가 보냈지? 천태산 회장님이다. 서울 한성 길드를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아느냐. 내일이면 더 많은 한성 길드 천태산이라. 무진이 귀수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돌려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스라이 보였다. 수도의 쥐새끼들이 둥지를 틀고 배달 생태계를 위협한다면 제왕이 직접 그 둥지를 불태우는 수밖에. 무진이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태식에게 손을 내밀었다. 태식아, 다친 놈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달릴 수 있는 놈들은 전부 오토바이에 시동 걸라고 해라. 태식이 피를 닦아내며 무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형님, 드디어. 그래. 천무진이 평소 배달할 때 타던 낡은 시티백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투박한 엔진 소리가 구월동 골목을 무겁게 울리기 시작했다. 치킨이 식기 전에 서울의 그 잘난 길드라는 곳의 간판을 부수러 간다. 상경이다. 부릉 마이너스 부하함. 천하제일검이 앞장서고 형광조끼를 입은 수백 명이 전직 조폭 기사단이 그 뒤를 따르는 거대한 철기보의 행렬. 목표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강남의 한성 길드 본사였다. 진정한 전국구 통일 전쟁의 막이 화려하게 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들어서는 길목. 수백 대의 낡은 배달 오토바이가 뿜어내는 거친 엔진 소리가 서울의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낡은 시티백에는 천하제일검, 천무진이 그 뒤로는 형광색 배달 조끼를 걸친 채 살기를 내뿜는 수백 명이 인천 연합기사단 전직 조폭들이 도열해 있었다. 마침내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를 넘어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에 당도했을 때 무진이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기기기깅 마이너스.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일제히 브레이크를 잡으며 멈춰섰다. 선두에서 무진을 보자 하던 김태식 기사단장이 다급히 다가왔다. 형님, 왜 멈추십니까? 여기서 10분만 더 스로틀을 땡기면 바로 강남의 한성길드 본사인데 말입니다오. 태식아, 무릇 천리길을 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진이 오토바이 스탠드를 툭 내리며 시동을 껐다. 한강 위로 비치는 화려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바로 식후경이니라. 뱃속의 기운이 허하면 검의 궤적이 흔들리는 법. 예,
식사요? 인천의 짠내 나는 바닷바람과 서울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강바람은 결이 다르구나. 이 맑고도 서늘한 수기를 바라보고 있자니 어김없이 그것이 동하는구나. 무지는 뒷좌석에 낡은 배달통을 척 열었다. 그 안에는 고이 모셔둔 영약 10여 개, 바로 왕뚜껑 컵라면이 쌓여 있었다. 당장 은박 돗자리를 펴라. 그리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대령하라. 태식과 기사단원들은 어이가 없었다. 서울 최대 조폭 조직과의 전면전을 앞둔 벼랑 끝 상황에서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깔고 컵라면이라니. 하지만 그들은 검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한강공원 잔디밭에 수십 개의 은박 돗자리가 깔렸고 건장한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컵라면 뚜껑을 까는 기괴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쫄로록 마이너스. 무지는 자신의 왕뚜껑에 뜨거운 물을 붓고 정확히 3분을 카운트하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았다. 1분 경과. 한강 특유의 찬 바람과 라면, 수프의 매콤한 향기가 절묘하게 섞여 코끝을 맴돌았다. 2분 경과. 면발이 적당히 풀어지며 국물과 완벽한 물화일체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2분 45초 무렵 가부좌를 틀고 있던 무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잔잔하게 흘러가던 한강 물결 저 밑바닥에서, 그리고 등 뒤의 어두운 교각 위에서 지독한 살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쥐새끼들이 강물 속까지 파고들었구나. 펑 마이너스. 차악. 3분의 알람이 울리기 직전 한강의 수면이 거칠게 폭발하며 검은 물기둥이 솟구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신 잠수 복외 수트를 입고 수중 투시경을 쓴 수십 명의 괴한들이 물보라를 튀기며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한성 길드 소속의 특수 수중 암살 부대 흑수대였다. 적습이다. 전원 전투 태세. 태식이 소리치며 허리춤에서 삼단봉을 뽑아들었으나 흑수대원들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다. 공중으로 솟구친 그들의 손에서 10여 개의 수중 작살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피웅 마이너스. 챙. 날카로운 티타늄 작살촉들이 인천 기사단원들의 돗자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이런 젠장. 내 새우탕면이. 아, 내 삼각김밥. 기사단원들이 작살을 피하느라 허둥대는 사이 라면 국물이 쏟아지고 돗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오직 천무진만이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타겟을 확인했다. 대가리에 구멍을 내라. 흑수대의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무진을 향해 작살총을 정조준했다. 동시에 등 뒤 교각 위에서 매복하고 있던 저격수 2명이 무진의 등짝을 향해 소음기 장착 라이플의 방아쇠를 당겼다. 전후방 동시 타격. 피할 곳은 없었다. 바로 그 찰나 무진이 천천히 두 눈을 떴다. 내 신성한 식사 시간에 감히 피비린내를 풍기고 면발을 불게 만들다니. 무진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녹슨 쇠파이프를 뽑지 않았다. 대신 방금 전 뚜껑을 까며 쪼개어둔 싸구려 나무젓가락 한 짝을 오른손에 가볍게 쥐었다. 단전에 남아있던 진기가 무진의 팔을 타고 나무젓가락 끝으로 맹렬하게 주입되었다. 우웅 마이너스. 평범한 편의점 나무젓가락의 표면을 타고 푸르스름한 검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나무 막대기가 강철보다 단단한 절대의 신검으로 화하는 순간이었다. 검존 육식 제사장 만류기종. 틱 마이너스. 티틱 마이너스. 교각 위에서 날아온 저격수의 총알이 무진의 뒷목에 닿기 직전 무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젓가락을 허공에 가볍게 튕겼다.
나무젓가락 끝에 맺힌 검기가 정확히 총알의 궤적을 튕겨내며 궤도를 틀어버렸다. 튕겨나간 두 발의 총알은 오히려 수중에서 뛰어오르던 흑수대원 2명의 어깨에 정확히 박혀버렸다. 뭐야 저 새끼. 작살 쏴. 모조리 쏴버려. 경악한 흑수대 대장이 소리치자 10여 발의 작살이 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무진은 돗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가부좌를 튼 자세 그대로 나무젓가락을 허공에 휘저었다. 파바바박. 푸른 선을 그리는 나무젓가락이 허공에 날아오는 작살촉들을 마치 날파리를 쳐내듯 산산조각 내버렸다. 강철 작살이 부러지는 파열음과 함께 흑수대원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나무 막대기로 강철을 두부 썰듯 베어내다니. 벌레 같은 놈. 다가가서 목을 따라. 작살총이 무용지물이 되자 흑수대원들이 붉게 빛나는 고주파 단검을 꺼내 들고 무진에게 덤벼들었다. 식사 전 식전 운동으로는 너무 천박하구나. 무진이 손가락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마치 다트처럼 허공으로 휙 던졌다. 손을 떠난 나무젓가락은 푸른 섬광을 뿜어내며 레일건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굉음을 내며 허공을 찢었다. 쾅-. 끄악. 젓가락 하나가 날아가며 일으킨 거대한 기류가 덤벼들던 흑수대원 10명의 몸을 일시에 튕겨내버렸다. 허공을 가로지른 젓가락은 한강 둔치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 기둥을 종이장처럼 관통한 뒤쪽 교각에 매복해 있던 저격수의 라이플 총신에 정확히 틀어박혔다. 단 30초 물보라를 일으키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성길드의 특수 수중부대 흑수대는 나무젓가락 단 한 짝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널브러져 버렸다. 살려. 바닥에 널브러져 피를 토하는 흑수대 대장의 목덜미 위로 무진이 평온한 얼굴로 다가왔다. 무진은 그를 내려다보는 대신 바닥에 놓인 자신의 컵라면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후끈 마이너스 3분이 정확히 지나 완벽하게 익은 면발이 진한 국물 향을 풍기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다행히 불지는 않았군. 무진이 남은 젓가락 한 짝과 아까 교각에서 뽑아온 젓가락을 대충 맞춰 들고는 면발을 크게 집어 후루룩 빨아들였다. 한강의 야경을 안주 삼아 들이켜는 컵라면. 국물은 수십 명의 암살자를 제압하고 먹기에 더할 나위 없는 별미였다. 캬, 형님, 진짜 미치셨습니까? 젓가락 하나로 암살자들을 썰어버리다니요. 태식을 비롯한 수백 명의 형광조끼 기사단원들이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무진을 찬양했다. 무진은 말없이 남은 라면, 국물까지 완벽하게 비워낸 뒤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며 시티백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갔다. 태식아, 뱃속이 든든하니 이제야 사륙을 위한 검의 궤적이 매끄러워지겠구나. 무진이 허리춤에 녹슨 쇠파이프를 툭 치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한성 길드의 수장, 천태산이라 했느냐. 녀석의 목을 따고 야식으로는 여의도 족발을 먹어야겠다. 전원 탑승해라. 진격이다. 와 마이너스. 배달의 민족 강남으로 출정. 한강 둔치를 가득 메운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켜며 굉음을 내뿜었다. 나무젓가락으로 완성된 한강의 전설을 뒤로 한 채 천하제일검의 진정한 복수국이 마침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부하악 마이너스, 콰악 마이너스. 자정이 넘어선 시각, 대한민국 자본과 권력의 심장부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평소라면 고가의 외제 차들이 미끄러지듯 달려야 할 왕복 10차선 도로가 전례 없는 굉음으로
찢어질 듯 울리고 있었다. 도로를 가득 메운 것은 수백 대의 낡은 배달 오토바이 떼였다. 선두에서 거친 배기음을 토해내는 빨간색 시티백 위에는 천하제일검 천무진이 앉아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형광색 배달 조끼를 펄럭이는 전직 인천 조폭. 기사단이 비자 진영을 이루며 노도의 기세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과거 중원을 집어삼켰던 흑도의 철기보가 현대의 아스팔트 위로 부활한 듯한 웅장한 광경이었다. 형님, 전방 1km 앞 한성 길드 놈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습니다. 태식이 오토바이의 선체로 무전기를 쥐고 소리쳤다. 무진의 시선이 테헤란로 끝자락에 우뚝 솟은 거대한 초고층 빌딩 한성타워를 향했다. 그리고 그 빌딩으로 향하는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검은색 장갑차. 열대와 수백 명의 무장병력이 무진의 저간에 포착되었다. 한성타워 펜트하우스. 한성길드의 수장 천태사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테헤란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길드 최정의 호위대인 철벽의 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어찌 되었느냐? 흑수대 놈들은 전부 한강 물고기 밥이 된 것이냐? 천태산의 굵은 목소리에 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타겟이 나무젓가락 하나로 흑수대원 30명과 저격수들을 모조리 도륙했다고 합니다. 파직 마이너스. 천태산이 쥐고 있던 최고급 크리스탈 와인잔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인천 촌놈 새끼들이 감히 겁도 없이 내 심장부까지 밀고 들어와. 철벽 대장, 당장 대전차 방어 진영을 펼쳐라. 오토바이 바퀴 하나라도 바리케이드를 넘으면 내 놈들 목부터 날려버릴 것이다. 존명, 한 마리의 쥐새끼도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테헤란로. 천무진의 기사단과 한성길드의 철벽 부대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0m로 좁혀져 있었다. 멈춰라. 여기는 한성길드의 사유지다. 더 이상 전진하면 발포하겠다. 방독면과 전술조끼로 중무장한 철벽 부대원들이 경찰에 진압. 방패보다 3배는 두꺼운 특수합금 방패를 앞세워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 뒤로는 고압 물대포와 고무탄 발사기가 무진의 기사단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기기기깅 마이너스. 무진이 가볍게 브레이크를 잡자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일사불란하게 멈춰섰다. 배기음이 잦아들고 테헤란로 한복판에 폭풍전야에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네, 대장님. 저 방패들은 특수 티타늄 합금입니다요. 오토바이로 들이박았다간 저희 뼈도 못 추립니다. 태식이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왔다. 무진은 말없이 오토바이 스탠드를 내리고 아스팔트 위로 발을 디뎠다. 그는 등 뒤에 메고 있던 붉게 녹슨 1.2m짜리 쇠파이프를 천천히 뽑아들었다. 태식아, 내가 늘 강조하던 배달의 제1원칙이 무엇이더냐? 예. 치킨이 식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입니까? 그렇다. 치킨은 튀김옷의 바삭함과 육즙이 살아있는 15분 이내에 고객에게 닿아야 한다. 그런데 저 쇳덩이들이 내 신성한 배달로를 가로막고 있구나. 길이 막혔으면 뚫고 지나가야 배달의 민족이 아니겠느냐. 무진이 쇠파이프를 아스팔트 바닥에 비스듬히 끌며 홀로 철벽 부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지직 마이너스 지직 마이너스. 녹슨 쇠파이프와 아스팔트가 마찰하며 튀는 불꽃 속에서 무진의 단전에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전에 보여주었던 옅은 푸른색의 아지랑이 수준이 아니었다. 우르르릉 마이너스. 무진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테헤란로의 두꺼운 아스팔트 지반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위로 짙은 흑청색의 거대한 검기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며 주변에 가로등 불빛마저 빨아들일 듯 일렁였다. 뭐야 저 기운은. 장갑차 기관총 사격 개시. 당장 저 새끼 벌집으로 만들어. 철벽 대장이 기겁하며 명령을 내렸다. 장갑차 위에 거치된 중기관총이 불을 뿜으려는 찰나였다. 길이 막혔을 땐 길을 통째로 들어엎으면 그만인 것을. 무진의 눈동자가 섬뜩한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꽉 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검존 육식 제호장, 파천왕, 쾅 마이너스. 무진의 쇠파이프가 아스팔트 바닥을 수직으로 내리찍었다. 순간 상식을 초월하는 끔찍한 파공음과 함께 테헤란로 왕복 10차선의 도로가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통째로 융기하기 시작했다. 으악! 장갑차가 땅이 뒤집히고 있어. 무진이 내리찍은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m의 아스팔트가 거대한 쓰나미 파도처럼 솟구쳐 올랐다. 방패를 들고 버티고 있던 수백 명의 중무장 병력들은 물론이고 수십 톤에 달하는 장갑차 열대가 솟구치는 아스팔트 지방과 함께 마치 장난감처럼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쩌저저, 쾅, 콰그그급. 거대한 집안의 해일이 철벽 부대의 진영을 그대로 덮쳤다. 특수합금 방패는 종이장처럼 우그러졌고 장갑차들은 뒤집힌 채 아스팔트 더미에 처박혔다. 단 한 번의 타격, 쇠파이프가 땅을 내리친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서울 최대 조직의 무장 방어선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린 것이다. 먼지 구름이 거친 후 테헤란로에는 거대한 크레이터처럼 푹 파인 아스팔트의 잔해들과 그 잔해들 사이로 기절한 채 널브러져 있는 철벽 부대원들만이 남아 있었다. 무진의 기사단조차 너무나 압도적인 광경에 턱을 벌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무진은 피어오르는 먼지를 가볍게 손으로 저어내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뭘 멍하니 서 있느냐. 길을 열었으니 엑셀을 당겨라. 와. 검존 형님 만세. 배달의 민족 만세.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었던 태식과 수백 명의 형광조끼 기사단이 눈물을 흘리며 포효했다. 부암. 그들은 갈라지고 박살난 바리케이드 잔해를 넘어 마침내 한성타워의 거대한 정문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한성타워 1층 대형 로비.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의 회전문이 산산조각나며 낡은 시티백 오토바이 한 대가 유유히 굴러 들어왔다. 그 뒤로는 수백 명의 형광조끼들이 로비 공간을 바퀴벌레 떼처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100층 꼭대기를 가리키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층수 표시기를 올려다보았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천태산 고객님, 튀김옷이 눅눅해지기 전에 문을 여시지요. 무진이 어깨에 걸친 쇠파이프에서 다시 한번 서늘한 검기가 뚝뚝 떨어져 내렸다. 대한민국 어둠의 정점을 향한 검존의 사이다. 폭발 진격전. 이제 그 끝을 향한 마지막 층계를 오를 시간이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작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챙그랑 바사삭. 한성타워 1층 로비. 최고급 대리석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된 자본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무진의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비 곳곳에 숨겨져 있던 비상 게이트가 열리며 200명이 넘는 한성 길드의 본사 방어 병력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테헤란로의 철벽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전원 프로젝트 X의 2단계 약물을 투여받은 초인들이었으며 손에는 둔기가 아닌 소음기가 장착된 스콜피온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사격 개시,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방어대장의 명령과 함께 200정의 총구가 무진과 형광조끼 기사단을 향해 불을 뿜으려던 찰나였다. 무진이 어깨에 얹어두었던 붉게 녹슨 쇠파이프를 들어올리는 순간 파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바스라져 내렸다. 지난번에 아스팔트를 융기시킨 파천왕의 거대한 반발력을 흔해 빠진 공사장. 쇠파이프 따위가 견뎌낼 리 만무했던 것이다. 하하, 저 새끼 연장 부러졌다. 쏴라. 적들이 조롱하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무진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로비 한쪽에 자리 잡은 최고급 명품 브랜드 HANSEONG의 매장 입구였다. 그곳에는 은은하고 영롱한 푸른빛을 뿜어내는 길이 1.5m짜리 거대한 일자형 네온사인 튜브가 장식되어 있었다. 명검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법이지. 무진이 가볍게 허공을 박차고 날아올라 명품 매장 간판에 장식된 푸른 네온사인 튜브를 단숨에 뜯어냈다. 지지직 마이너스 뜯겨진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었지만 무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온사인 튜브의 한쪽 끝을 꽉 움켜쥐었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무진의 진기강기가 플라스마 가스가 충전된 네온 튜브 안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갔다. 우웅. 순간 로비의 모든 불빛이 꺼진 듯한 착각이 일었다. 무진의 손에 들린 네온 튜브가 일반적인 간판의 빛을 넘어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광선 검라이트 세이버처럼 눈이 멀 듯한 맹렬한 푸른 섬광을 뿜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형광등 검기라. 이 시대의 검은 참으로 화려하고 편하구나. 자체 발광까지 하니 말이다. 무진이 피식 웃으며 빛나는 네온 검을 하단으로 비껴들었다. 투두두두두. 적들의 기관단총이 마침내 불을 뿜었지만 무진의 신형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푸른 혜성이 로비를 휩쓸었다. 무진이 네온 검을 휘두를 때마다 튜브 안에 응축된 감기가 검기가 되어 허공을 십자 형태로 갈라놓았다. 챙, 챙, 콰지직. 총알들은 허공에서 푸른빛에 닿자마자 증발하듯 녹아내렸고 방어 병력들이 입고 있던 방탄조끼는 레이저로 지진 것처럼 깔끔하게 절단되었다. 끄악. 저게 뭐야? 광선검이야. 단 30초. 푸른 섬광이 200번 번뜩이자 한성타워 로비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진 방어 병력들로 가득 찼다. 무진은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는 네온 검을 어깨에 툭 걸친 채 VIP 전용 투명 유리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태식아, 넌 1층에서 이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거라. 치킨 식는다. 100층은 나 혼자 다녀오지. 띠링.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무진을 태운 투명한 상자가 빠른 속도로 서울의 마천루를 향해 솟구치기 시작했다. 상승하는 유리 엘리베이터 안. 무진은 유리창 너머로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수도의 밤은 참으로 번쩍이는구나.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야근의 고통 속에서 배달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꼬? 타타타타타 마이너스. 그의 감상이 끝나기도 전 엘리베이터 외부 허공에서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무인 공격 드론 5대가 무진을 향해 발칸포를 난사하기 시작했다. 한성길드가 자랑하는 첨단 항공 방어 시스템이었다. 풍류를 모르는 기계 덩어리들 같으니 무진은 하품을 하며 손에 든 네온 검을 유리창 너머로 툭툭 튕겼다.
유리창을 뚫고 뻗어나간 푸른 강기가 정확히 드론들의 로터와 배터리를 두 동강 냈다. 펑! 퍼버벙! 밤하늘에 불꽃놀이처럼 드론들이 폭발하며 추락했다. 무지는 다시 평온하게 야경을 감상했다. 띠링 10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축구장만 한 크기의 초우와 펜트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순금으로 떡칠된 거대한 책상 너머에 한성길드의 수장 천태산이 앉아 있었다. 천태산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프로젝트 X의 최종 완성형 샘플을 한계치까지 투여받은 그의 몸은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되어 있었고 셔츠는 찢어진 채 검은 핏줄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무장이었다. 그의 양팔에는 소형 헬기나 장갑차에 달 법한 M134 미니건 게틀링 기관총이 아예 개조되어 장착되어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5만원권 돈다발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자본과 현대화기 그리고 마공약물의 끔찍한 혼종이었다. 어찌어찌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구나. 촌놈 새끼. 천태산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놈이 아무리 무공인지 마술인지를 부린다 한들 자본이 만들어낸 이 궁극의 힘 앞에서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내 놈의 그 얄팍한 신념, 여기 내 등 뒤에 쌓인 현금 1000억 원 앞에서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천태산의 도발에 무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빛나는 네온 검을 지팡이 삼아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1000억이라 큰 돈이긴 하구나. 허나 무진이 네온 검의 끝을 천태산을 향해 똑바로 겨누었다. 내 놈의 그 종이 쪼가리들이 내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3분의 평화보다 값지단 말이냐?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고 배달의 신성함을 더럽힌 내 놈의 죄는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씻을 수 없다. 미친 배달원 새끼, 죽어라. 천태산이 분노하며 양팔에 게틀린 건 방아쇠를 당겼다. 투두두두두두두. 1분에 6,000발을 쏟아내는 지옥의 불벼락이 무진을 향해 쏟아졌다.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바닥과 순금 책상이 종이장처럼 박살나며 끔찍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하하하, 어떠냐? 자본과 화력의 맛이. 천태산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순간 시끄럽구나. 먼지 구름을 뚫고 눈이 멀듯한 푸른 섬광이 펜트하우스를 집어삼켰다. 검존 육식 제육장, 절세 성광. 무진의 손에 들린 네온 튜브 안에서 뿜어져 나온 강기가 무려 10m 길이의 거대한 광검으로 형상화되었다. 무진이 그 거대한 빛의 검을 횡으로 긋자 펜트하우스 공간 자체가 둘로 갈라지는 듯한 착각이 일어났다. 쩌저엉 마이너스. 천태산이 난사하던 수만 발의 총알이 공중에서 빛의 궤적에 닿자마자 가루가 되어 소멸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은 빛의 검은 천태산의 양팔에 달린 게틀링건을 무썰듯 썰어버리고 그의 등 뒤에 성벽처럼 쌓여있던 1000억 원의 돈다발 산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버렸다. 헉! 천태산이 두 팔을 잃은 채 피를 뿜으며 무릎을 꿇었다. 사방에서 반으로 쪼개진 5만원권. 지폐들이 마치 한겨울의 눈보라처럼 펜트하우스 허공을 흩날리며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아, 내 돈, 내 권력. 천태산이 잘려나간 지폐들을 입으로 받아먹으려 비참하게 기어다녔다. 무지는 천천히 다가가 네온 검의 열기로 지글거리는 끝을 천태산의 턱 밑에 겨누었다. 자본주의의 참맛이 어떠하냐? 지폐가 반으로 갈라지니 25,000원이 되는 기적이로구나.
무진의 서늘한 목소리에 천태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렸다. 살려만 다오. 내 전 재산 10조를 내 놈에게 주마. 일성그룹보다 널 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10조? 무진은 흩날리는 돈다발 비를 맞으며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창문 아래 테헤란로에는 무진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형광조끼를 입고 도열해 있는 수백 명이 대박 치킨 전속 기사단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돈은 필요 없다. 내일 점심은 한세아가 약속한 참치 해체쇼가 기다리고 있고 저녁은 대박 치킨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겐 저 아래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배달하는 형광조끼 아이들의 뚝심이 10조보다 값지다. 퍽! 무진이 내온 검의 손잡이 부분으로 천태산의 뒤통수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자본과 폭력으로 서울을 지배했던 한성길드는 돈다발이 흩날리는 펜트하우스 한가운데서 네온사인 간판 하나를 빼든 동네 배달원에게 완벽하게 멸망당했다. 무림 제1인의 완벽한 전국구 통일이 이룩되는 눈부시게 사이다 같은 밤이었다. 한성길드의 멸망 이후 2026년 대한민국의 가을. 어둠의 세계는 전례 없는 격변을 맞이했다. 마약과 도박, 사채로 얼룩져 있던 전국의 지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눈이 부시도록 쨍한 형광색 배달 조끼였다. 고객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따끈따끈하게 도착했습니다. 리뷰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과거 영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이었던 칠성파의 행동대장. 흑곰이 보온 가방을 든 채 90도 배꼽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난 험악한 칼 자국은 이제 고객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 귀여운 피카츄 밴드로 가려져 있었다.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동무 주문하신 새우탕, 컵라면과 뜨거운 물 대령했소. 과거 한성 길드 소속의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 암살자가 윙수트를 입고 절벽에서 낙하하여 등산객에게 정확히 라면을 배달하고 있었다. 전국구 조폭 통일. 그것은 물리적인 영토의 장악이 아니었다. 검존 천무진의 압도적인 무력과 신념에 감화된 전국의 폭력배들이 스스로 연장을 벌이고 철가방을 들게 된 기적적인 노동의 혁명이었다. 이제 대한민국 조폭들의 서열은 주먹이 아니라 배달앱 고객 만족도와 신속 정확도로 결정되었다. 전국의 지부장과고 두목들은 타 구역의 이권을 뺏는 대신 단 1초라도 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드론 배달과 경공술 훈련에 매진했다. 그 시각 모든 전설이 시작되었던 성지 인천 구월동의 원룸 옥상.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천무진은 여전히 평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상 위의 풍경은 일화 때와는 사뭇 달랐다. 서걱서걱. 무진의 앞에서는 일본에서 헬기로 방금 막 공수된 전설적인 참치. 장인이 길이가 3m에 달하는 200kg급 최고급 생참 다랑어를 눕힌 튜나를 현란한 칼솜씨로 해체하고 있었다. 일성그룹의 한세아 본부장이 선글라스를 낀 채 그 경이로운 해체쇼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진우 씨, 아니 천무진 대여. 약속드렸던 일본 최고의 참치 해체쇼입니다. 가장 기름지고 고소하다는 가마도로 목살 부위부터 드시지요. 참치 장인이 경건한 손길로 금가루가 뿌려진 가마도로 한 점을 접시에 올려 무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입에 넣기만 해도 수십만 원이 사라지는 바다의 최고급 영약. 하지만 무진은 참치회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옆에 놓인 보온병을 열어 익숙한 붉은색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했다. 쫄로록 마이너스.
100층 펜트하우스에서 1000억의 돈다발을 썰어보았으나 역시 이 컵라면 물 붓는 소리만큼 영롱하지는 않더군. 무지는 3분이 지나 완벽하게 익은 왕뚜껑 뚜껑을 열었다. 매콤하고 자극적인 MSG의 향기가 옥상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무지는 은젓가락으로 그 귀하디귀한 가마도로 참치회를 집어 라면 국물 속에 푹 담갔다. 아, 저 최고급 가마도로를 감히 인스턴트 국물에. 참치 장인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지만 한세아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바다의 극상의 기름짐과 육지의 강렬한 조미료가 만나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태극의 맛이다. 무진이 참치회를 곁들인 라면, 면발을 폭풍처럼 흡입하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100년 무림 맹주의 채통도, 전국구 조직을 통일한 배달 패왕의 위엄도 완벽한 식사 앞에서는 그저 순수한 미식가일 뿐이었다. 부앙! 그때 골목 아래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을 순금으로 랩핑한 커스텀 시티백 오토바이를 탄 사내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전국 배달 기사단을 총괄하는 총기사단장 김태식이었다. 대장님, 아니 검존 형님. 태식이 옥상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벅찬 목소리로 외쳤다. 방금 전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전국 8도 3,000개 지부의 주간 배달 실적 집계가 끝났습니다. 전국 평균 배달 소요 시간 14분 30초, 배달 지연율 0%, 고객 불만 접수 0건, 완벽한 15분 천하가 이룩되었습니다. 전국구 배달 네트워크의 완성. 그 어떤 골목길도, 그 어떤 험준한 산악지대도 전직 조폭들로 이루어진 형광조끼 기사단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치킨은 언제나 바삭했고 라면은 결코 불지 않았다. 무진이 남은 라면,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빈 용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 난간으로 걸어갔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 인천 도심을 누비는 수많은 형광색 조끼들이 마치 바쁘게 꿀을 나르는 꿀벌들처럼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식아, 예, 형님. 중원에서 검을 휘두를 땐 천하를 통일하면 세상의 모든 눈물이 마를 줄 알았다. 허나 피로 세운 평화는 결국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었지. 무진의 시선이 옥상 한 구석, 최고급 방탄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모셔진 붉게 녹슨 쇠파이프에 머물렀다. 세상을 베고 아스팔트를 갈랐던 그의 신검은 이제 영광스러운 은퇴를 맞이하여 평안히 잠들어 있었다. 허나 이 시대의 평화는 다르구나. 무진의 입가에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음식이 식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온기. 그 따뜻한 한 끼가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그 위로가 모여 세상의 평화를 빚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활인검이 아니겠느냐. 무진이 크게 기지개를 켜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자, 밥을 든든히 먹었으니 또 뛰어보자꾸나. 오늘 저녁은 대박 치킨. 박 사장님이 특별히 개발한 마라 로제 치킨이다. 와, 검존 형님 만세. 배달의 민족 만세. 태식의 우렁찬 환호성이 9월동 옥상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메아리쳤다. 피비린내 나는 무림의 절대자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배달 음식의 위대함에 굴복해버린 천하제일검 천무진.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차가운 쇠파이프가 아니었다. 방금 막 튀겨낸 치킨의 바삭함과 언제 어디서든 따뜻함을 전하겠다는 배달의 긍지. 그것만으로도 이 유쾌하고도 평화로운 영웅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